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특성 있는 군소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실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 그 그렇죠. 녹색당 그분이 완전히 페이스북을 점령했던데.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나온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서울시장이 안 될 건 알고 있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게 여성 정책을 표방한 사람이 표가 된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문제도 아예 관심이 없을 정도로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기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단일화 문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은 서울시장 단일화면 막 와 진짜 이슈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써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박원순이 되니까 이번에 한번 여성 정책을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사람한테 표를 한번 좀 줘보자. 요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리고 실제로 좀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서울시청 공무원 분을 만났는데 신지혜 후보를 찍겠대요. 아니 그 박 시장님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것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몇 프로 나올지. 얼마나 나올까? 몇 표가 나올까? 그분이 몇 표가 나올까? 정말 궁금하고 사실 최근에 1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 군소표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사실 군소표가 지금 되게 많이 갈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확 모일 만한 후보가 없기는 한데 좀 그쪽은 조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녹색당이 냈던 어떤 성과 중에 가장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논란 화제가 됐던 게 뭐 정책으로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카피를 썼고 또 그 사진의 각도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나는 네. 일반적으로 나 일반적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요? 생각했어.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더 의아한데? 아니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래요? 그게 좀 의아하네요. 뭐가 저는 왜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 느껴요? 구도와 그 각도? 아 진짜? 좀 너무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다. 옆에서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좀 옆모습 찍지 않아요? 저는 아니, 포스터에 저는 대부분 다 정면 아닌가요? 그 신지혜 후보와 같이 포스터와 같이 붙어 있는 다른 후보의 사진들을 보면 다 정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햇빛 스튜디오라고 네.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소수자분들이나 요런 좀 그런 정책을 홍보를 많이 하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되게 힙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저는 그거 딱 봤을 때 일단 예뻤어요. 그런 폰트나라던가 어떤 그런 게 되게 예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포스터 어디서 제작했지?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그게 서울 과자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과자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포스터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과자전 포스터인데 좀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 박훈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그것도 좀 화제가 근데 됐었죠. 페미니스트 서울시장보다는 그 현수막에 이모티콘으로 막 이렇게 한 거 강아지 그림이랑 뭐랑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그게 훨씬 더 그것도 예쁘죠. 그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아. 난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은 좀 그한데 포스터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아니, 포스터를 훼손한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됐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이 박훈 변호사의 그 망언이죠. 개시건방진. 개시건방진 표정이다. 이 발언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훼손한 사람들은
표정이 시건방져서 저는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페미니스트라는 이 정체성 이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게 못마땅해서 훼손했을 거라고 생각이 근데 되는데 세상 일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 많아. 그런 걸 왜 굳이 바쁜데 훼손하러 그러니까. 다니고 뭐 하고 그래. 아유. 근데 선거 벽보 훼손하면 바로 이거 처벌받는데 벌금 지금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나올 텐데. 맞아요. 400만 원이고 음. 공직선거법상 이거 훼손하면은 400만 원 혹은 뭐 징역도 살아요. 근데 요즘 CCTV 많아가지고 금방 찾아요. 그래서 또 이게 수서경찰서 담당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거가 발생한 지가 며칠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많은 포스터가 훼손된 사건이요. 22건이에요. 네. 접수된 건만. 근데 처음에 6건이 접수됐다가 그 다음날 11건, 그 다음에 21건으로 늘은 건이에요.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도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이례적이다. 이렇게 갑자기 한 지역에 강남에서만 거의 10개가 넘게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선관위에서 멘트까지 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CCTV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너무 늦장 수사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지혜 선본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죠. 벽보는 사실 다 대로변에 있으니까 금방 찾을 텐데. 뭐 그거를 일부러 수사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된 게 그거보다 더 좀 이례적인 건 뭐냐면 8번 후보예요. 기호 8번 후보. 기호 8번 후보의 벽보가 낸다는 게 이름도 사실 그 뭐 주요 1번, 2번, 3번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군소 후보의 포스터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 예전에 막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포스터 있잖아요. 정말 재미로. 그러니까 특이해서 화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이런 그 포스터의 메시지, 어떤 표정 이런 걸로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몰라요. 그것도 SNS에서만 맞아. 주목받는 진짜 미미한 반동이지. 그래서 저는 그 투표율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재작년 총선 때도 주변의 타임라인만 보면 녹색당이 1당이야. 무슨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향된 타임라인을 보여오고 계시네요. 저는 아니야 모르겠어. 그때는 아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랬는데 딱 막상 까보니까 3%는 무슨 뭐 약간 그렇게 나오니까 기독자 여당보다 못 나왔죠. 진짜 SNS는 그 필터 버블이구나. 근데 제 타임라인은 비교적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정말 잡탕의 잡탕적인 타임라인인데 근데 이거는 차찬소 태풍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 신지혜 씨 포스터 얘기는 정말 며칠 동안 압도적으로 이게 뒤덮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좀 이야기거리들이 양산이 되잖아요. 훼손된 사건도 있고 이 표정에 대한 그 시간방짐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표현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어느 부분에서 시간방짐을 느꼈을까? 시간방짐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가 확장이 되면서 진짜 이 포스터를 만들었던 그 기획자가 정말 진짜 뭐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 생각이- 근데 이 얘기 우리 시간이 많아요? 괜찮아요. 저 약간 재밌는 얘기? 기사 안 쓴 얘기 하나 민주당 얘기인데 녹색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제가 꺼내려고 하냐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신지혜 후보 선본을 취재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좀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 훼손 얘기를 쓰면서 이제 신지혜 후보 얘기도 이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신지혜 후보에서 뭘 냈냐면은 민주당의 여성 정치 발전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정치 발전금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 보조금에 나오는 거에서 10%는 꼭 여성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 써야 한다라는 기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녹색당에서 민주당의 17개 광역단체장이 다 남자인 점에서 여성정치 발전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정보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보 공개를 받아보니 12명의 인건비로 썼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로 여성국은 7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5명은
그리고 실제 그 5명의 인건비가 조직국에서 나가고 있었다. 홍보팀장이라던가 요런 분들이 나가고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듣고 민주당 여성국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여성 당직자들에게 모두 나갔다 돈이. 그래서 우리는 여성 당직자가 꼭 여성국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네. 재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성국에 있는 사람들로만 쓰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썼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 기사를 썼어요 오전에 어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 기사를 쓰고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이 민주당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 있는 건물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 그 지하 건물에 식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 캠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저랑 같이 쓴 기사를 쓴 기자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막 다 옆에가 민주당 캠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어떤 당직자분 4분이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오전에 뭐 어디에 뭐뭐뭐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뭐뭐뭐뭐가 제 옆에 앉아 있는 네. 기자의 매체였어요. 그래서 뭐뭐뭐뭐에서 전화 왔는데 뭐 여성국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진짜 바로 옆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밥을 먹었죠. 조용히 막 밥을 먹었죠. 근데 막 뭐 그렇게 다른 당도 다 봐야지 왜 우리 당만 그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까보면은 여성 당직자한테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시면서 웃기는 새끼야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옆에서 밥 먹고 있던 친구가 진짜 웃음을 참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가 둘 다. 그러면서 약간 정말 위험하다. 이곳에서는 입조심을 정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 들립니다. 기자들 거기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밥 먹으면 자기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딱히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그 바로 옆에서 밥 먹고 있었다는 거. 그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작은 얘기인 것 같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야, 저 민주당 사람들 되게 아니하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맞아요. 별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민주당 그 광역 단체장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홍보 포스터를 봤더니 17명이 전부 다 남자 후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았죠. 그래서 이걸 이거 민주당이 지금 그 이렇게 이렇게 좀 쉬운 선거를 치르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공천을 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왜 우리한테만 이래 이런 진짜 항변들이 굉장히 많았어. 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기 당도 까봐 걔네도 못해. 근데 이거는 마치 선생님 쟤도 떠들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라는 느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지금 가장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당이고 그리고 그 약간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그런 애정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여성 정치나 뭐 환경 정치나 이런 뭐 좀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먼저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또 그 모아지는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왜 우리한테만 이래? 이런 태도는 되게 못난 태도 같아. 그건 난 좀 과도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충분히 그 그분이, 정도의 반론이나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명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 1당이고 집권당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나 이런 것들의 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 모양 이 꼴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너희 당이 17명 남자 공천하고 뭐 이거 여성 정치발전 기금 뭐 30%는 정책개발금으로 쓰고 돼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너희 당의 문제야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조금은 그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죠.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가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거냐. 사실은 그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성 정치인들을 경선에서 다 뭐 잘라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공천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경선에서도 가산점도 다 제도적 보완장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사람을 다 육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저 당은 여성에 대한 폄하성이 있어. 뭐 남성 위주의 정당이야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의원님이 지금 그 바로 상반되는 얘기를 연결해서 해버리셨는데 앞에 한 말이랑 뒤에 한 말이랑 완전 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앞에서 여성 정치인을 장기적으로 육성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당내 유리천장을 해소하지 못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인정을 하셔놓고 그 한국 정치에 대한 책임. 그거를 그렇게 확대하는 거 되게 좀 그게 못났다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왜 민주당한테 이번에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해?라는 질문이 좀 이상한 게 이번에 그 비판이 나온 그 촉발 원인이 그 17대 0이라는 그 정말 인상적인 포스터였잖아요. 17명을 공천했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어. 난 정말 좀 약간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냐 한국 정치의 문제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한국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만 비판하는 건 가혹하다라는 게 못났다는 게 제 처음에 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 봐라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되냐는 그러니까 제가 거죠. 일단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7대 그 공격만 하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좀 피해의식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튼 뭐 자유한국당이나 한국당도 다른 당은 어쩌냐라고 문제 제기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고 될 그게 수 이상하다고 있는 말씀하셨지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당들에 대한 것을 같이 봐줬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좀 그 민주당의 태도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직 여성 정치 발전에 아니면 성평 당내 유리천장 해소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성찰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 개선에 좀 앞장서겠다라는 게 저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 당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비판을 하냐.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좀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좀 사실 미흡한 그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식당에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자기 당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반성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테이블에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전화 드렸던 뭐뭐 기자다 했어야지. 할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기자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얘기는 안 했고 이제 그 옆에 기자 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여성국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총무국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무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화가 나서 그렇게 하려다가 일이 좀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 친구도 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기자수첩으로 쓸게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딱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저런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닌 사람이라면 그 전화를 받고 되게 좀 짜증이 나서 투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사무실 안에서 했다면 우리가 몰랐겠죠. 그런데 식당에서 나와서 그런 좀 약간 아니한 모습을
또 옆에 바로 기자한테 듣게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그걸 아니하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뒷담화를 그러니까- 하려면 안 걸리게. 네. 아니 근데 첫 번째 아니함은 그 사람이 어디 뭐 기자 간다면서 그렇게 아니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아니함은 그 인식 자체고 그 우리 당한테만 음. 왜 그래? 그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인데 거기에서 또 되게 재수없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저는 약간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서 기자수첩 쓰겠다고 했더니 그런 그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부장이 그럼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다 까봐라 한번. 한국당, 민주당, 바미당, 정의당, 정치발전기금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 청구해놔 해서 해놨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거는 정말 되게 좋은 그거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기자 수첩으로 그 사람 그 어떤 당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한마디를 네가 까지 말고 그저 정말 한번 진짜 다 까봐라. 2017년, 2018년 어떻게 썼는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야. 근데 저는 너무 근데 그건 뭐 자료가 좋았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금방 사실은 나와. 쓰기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녹색당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곧 그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까보면 의외로 우리가 되게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되게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아닌 있어요. 게 네. 이제 제가 그걸 취재를 좀 하면서 알아봤어요. 근데 모든 내역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안 도착해서. 근데 한국당 쪽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에 선본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마 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인가요? 국회에서 그 유리천장 타파해야 된다. 그 국회 안에 유리천장 타파해야 된다. 이런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그래서 정의당은 잘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심상정 의원실에 여성 보좌진이 보좌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입만 터는 게 정치가 아닌데 실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약간 의아했던 게 심상정 의원이 뭐 그 진보 여서에 아니라 대부분 여성 의원들이 여성 보좌관들 참 많이 쓰거든요. 응, 대부분 같이 맨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으로 같이 다닐 만한 그러니까 완전 그 사급 보좌관이나 아니면 수행 보좌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여성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아마 그 비율로 보면 여성 의원이 그 보좌진으로 여성을 쓰는 전체 비율이 아마 전체 여성 보좌진 총수의 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 참 의아했긴 약간 했어요. 의외였어요. 저도 그 기사는. 그래서 신지혜 후보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군소 후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선거 결과가 너무 1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주요 후보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좀 뻔한 얘기 같아서. 야, 근데 친박연대도 있더라고.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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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그건 없어진 줄 알았어. 친박연대는. 이 신재 후보가 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까 그 심상정 후보의 그 에피소드랑도 약간 연결이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이 이 페미니즘 아젠다를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자기 당의 주요 정체성으로 삼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이 후보가 주목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여성주의를 첫 번째 자기의 아젠다로 내세웠던 정치인이 있었을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없었죠.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라는 그 카피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도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 포스터가 막 시간방진이 어쩌니 표정이 마음에 안 드니 막 이런 구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 페미니스트라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꿨으면 저는 그런 구설이 안 나왔을 거라.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마음에 유리창장을 안 드는 깨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였으면은 안 그것보다는 했겠지. 예를 들면 뭐 평화주의자, 서울시장, 뭐 아니면 생태주의자. 그랬으면 아무런 시비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주목도 못 받았겠지.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이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왜 그 녹색당에서 환경보호나 하지 왜 페미니즘을 니네가 그렇게 먼저 걸어? 너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삐딱하다고 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당 하면 떠오르는 제1의 가치가 그렇죠. 페미니즘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페미니즘도 충분히 녹색당이 지켜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이죠. 뭐 개발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자면 뭐 여성성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물론 근데 그 후보가 그 당에 무조건 제1 공약만을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소수정당이라고 하는 당으로 보면 개별 개인의 입장보다는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튼 근데 뭐 작전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전략 그렇죠. 전술은. 이것도 아까 그 다른 진보 정당들, 그러니까 정의당 등등의 다른 진보 정당들이 이런 여성주의 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방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녹색당에서 이런 구호를 내세웠을까? 혹은 아니면 내세웠더라도 화제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약간 저는 전략의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저도 녹색당 하면은 그 생태주의적인 가치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선거 구호는 사실 모든 게 다 전략인 거잖아요. 선거 구호를 막 진짜 자기 뭐 정체성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표를 달라고 하는 이게 호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으로 쓴 게 뭐 이게 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건 비판 여지는 아니고 작전은 성공했죠. 이미 이 정도 이슈는 충분히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1등은 정해진 선거니까 어느 정도나 표가 올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던 표가 다수는 이제 정의당으로 많이 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별로 정의당으로 그 표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김종민 생각들이 후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포스터라든지 그 후보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두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애티튜드로 나왔다는 게 약간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네.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여성 대표로 나온 후보들을 보면요. 비정규직 혹은 마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뭐 청소노동자 되게 힘들고 불쌍하고 나 여성 너무 힘들고 난 그런 이미 물론 저는 그분들한테 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힘없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진짜 여유롭고 멋있게 우리 표 한번 줘봐. 내가 낙태죄도 폐지하고 해볼게 한번 표를 줘봐라 당당하게 진짜 그 모습이 너무 와 이제 되는구나. 그 생각은 생각 못 해봤는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약자성을 부각하지 않고 네. 호소할 수 있고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왜 아니면 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맞아. 엄마 정치, 모성 정치. 뭐 그런 것만 나왔다가 진짜 우리가 왜 근데 그렇게 쭉 주눅 들고 왜 그래야 돼? 진짜 멋있게 진짜 말 그대로 시건방지게 한번 해보자.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저는 좀 울컥하는 게 있었어. 이 포스터를 보고 그랬고 그 포스터에 대해서 그 녹색당은 백래시라고 했어요. 훼손한 거에 대해서 백래시라고 하는데 백래시가 뭐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 이렇게 변화될 때 그거에 저항하는 반동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최근에 백래시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규정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왜 시건방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여자들에 대한 태도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 좀 불쌍하고 엄마고 착하고 푸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나는 진짜 당당 여유 요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얘 봐라? 그게 건방지게 느껴지는 이유인 거죠. 나는 그게 하나도 건방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근데 건방지다라는 그 워딩은 뭐 본인이 사과도 했어요. 박근 변호사는 했는데 그건 약간 저는 이런 좀 합리적인 뭐 토론을 할 때 약간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은 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 아니 근데 시건방도 있었고 무슨 씨바 막 이런 거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논의를 들여와서 막 토론하는 건 저는 뭐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 포스터 보고 저는 예전에 그
김건진 의원님하고 같이 그 청년 비례를 하셨던 장하나 의원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나 그 장하나 의원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저도 진짜 좋아. 왜 좋았냐면 방금 그 정민경 기자가 얘기한 그 애티튜드 되게 시크하고 차도녀 같은 느낌이 보통 막 여성 정치 같으면 막 좀 따뜻하거나 푸근하거나 뭐 아니면 약간 좀 뭐 안 좋은 말로 좀 불쌍하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 장하나 의원은 정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장면은 혼자 대선 불복했을 때 장하나 의원이 그 국정원 댓글 멋있었죠. 그때 한겨레 민주당- 신문에다가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멋있었죠. 뭐 의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모습이 저는 이번에 신재혜 후보의 그 표정에서 약간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이거 변태 기질이라 그래 성향이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길 가다가 여자들이 길빵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담배 피는. 네, 그 모습이 뭐냐면 약간 시건방진 그 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의 시건방.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치 되게 문명 세계로 이렇게 내가 문명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여자는 지붕 없는 데서 담배 피면 잡혀가. 저는 그 법이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길빵하는 여자들 보면 내가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안도감 같은 게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신재 여자들이 이렇게 되게 당당하고 시크한 저 포스를 풍기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야 되게 좀 괜찮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에 대해서 저도 그 박훈 변호사 글을 보고 어떤 근데 글을 박훈 변호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못 보셨구나.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 씨 그분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냥 내가 이런 어디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아니 그 글을 쓴 거는 봤어요. 페이스북 맥락이 글은 없어요. 봤는데 무슨 뭐 이 건과 관련한 어떤 논의의 과정에서 한 얘기인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여자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근데 이게 약간 맥락이 있는 게 사실 박훈 변호사가 이상호랑 서해순 관련해가지고 재판 맡아가지고 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해순 씨의 변론을 맡으면서 이분이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게 지금 이상호 기자가 약간 서해순에 대한 여성 혐오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막 그런 류의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좀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어이없는 헛발질을 한 거죠. 그래서 뭐야 당신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어떤 글을 쓰려다가 못 쓴 게 제가 이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들의 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당하다, 당차다 이 단어를 남자에게도 썼나 우리가? 그냥 뭐 당당한 어떤 남자 후보는 그냥 평균의 모습이 그냥 약간 당당한 모습이어서 그 당차다 이런 얘기는 여자들한테 붙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들고 웃고 있는 건데 뭘 그게 또 당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런 표정 여자가 그냥 여유 있고 웃는 모습을 보는 거를 왜 당차다고 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컬링 국가대표팀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 주장의 표정이 되게 그쵸. 화제가 됐어요. 네. 이름이 뭐죠? 주장 선수가? 영미밖에 생각이 안 나. 영미를 부르는 그 주장 있잖아요. 안경 선배. 안경 선배. 네. 근데 그때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무표정 선배 되게 카리스마 이런 걸 썼는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자 국가대표 컬링 팀도 다 그걸 던질 때 되게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스포츠잖아요. 그 순간인데 여자의 표정에 그런 식의 형용사를 붙여서 의미 부여하는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선이다라는 문제. 여자는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뭐 약간 되게 포근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되게 특별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뭐 장하나 뭐 전 의원이나 솔직히 추다르크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추 당대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크한 스타일이잖아요. 좀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뭐 추다르크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사실 저는 그 별명을 막
싫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음. 어쨌든 그게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웃고 있지 않다는 거. 웃고 있지 않고 배현진 고분고분하지- 컨셉의 선거 운동을 해야 네, 되는 거야. 기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웃고 막 웃잖아요. 어.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얘는 약간 특이한 거야. 음. 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때 그 이러면. 안경 선배가 그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걸 카메라에 잡혔는데 저 여자는 바나나를 먹을 때조차 아무 표정이 없다 이게 또 기사가 막 났어요. 그래서 야 무슨 진짜 여자의 무표정이 저렇게까지 화제가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슷한 얘기네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냥 평소 표정을 왜 당차하고 형용사를 붙여야 할까? 그래서 그 글을 안 여자로 썼어요. 살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엄청 많은데 저도 이 얘기였어요. 사실 저도 막 웃는 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좀 웃어. 좀 애교 좀 떨어봐. 애교 좀 떨어봐. 내가 왜 애교를 떨어 너한테. 애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애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도 좀 오빠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동생을 사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들 있잖아. 대학 선배들도 야, 오빠라고 불러. 친해지면 이렇게? 오빠라고 해 이러면 내가 왜 니한테 오빠라고 해? 그러면 뭐 선배 이렇게 부르나요? 네, 선배라고 하는데 뭔 선배야 뭐 오빠라고 해 하면은 무슨 지가 오빠라고 근데 해. 이것도 근데 그건 약간 성적인 그것도 있지만 남,자들도 형 동생 하자 이거 싫은 사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싫어요. 맞아. 저는 그거 맞아. 되게 싫거든요. 친한 척하는 느낌 있잖아. 그냥 근데 술 진짜- 한번 같이 먹으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말 넣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그거 되게 싫거든. 직업상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 아니 이걸 하기도 전에요. 젊어서 원래 그래. 학교 다니고 뭐 할 젊어서 때도 그래.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었거든.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젠더적 관점에서 오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진짜- 편하게 네, 지내고 그렇죠. 싶어. 그냥 어떤 그래야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 진짜로. 전 근데 그것도 싫어. 저는 난 그래서 싫어 근데. 말로 차는 것도 싫어해요. 솔직히 왜 그냥 친해지면 알아서 말은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순간에 탁 그게 있는 건데 우린 이제부터 친해.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싫어했던 게 우리 베프지.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 확인하려고 하는 애들. 우리 베프지 너랑 나랑 베프지 이러면 뭘 저런 거를 규정하려고 하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자존감 높은 정민경 기자와 함께하는 시사정보소. 우리 원래 홍준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동안 홍준표 얘기는 뭐 별 의미 없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신지 후보 얘기를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이제 방송 뭐 하면 선거 끝날 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궁금하다, 진짜. 결과와 상황들 그때 이제 남북이 아니죠. 북미 정상회담 결과도 있고 대선 결과도 있고 또 월드컵 시작도 있고 뭐 한데 그 시기들 월드컵이 있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